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작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분위기로 수업을 하는 것이죠. 또 날씨도 오늘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날씨가 갑자기 또 흐려지고 구름 속에 태양이 들어가서 흐려지면은 아마 여기 설정한 카메라 그 적정 노출하고 또 안 맞아서 노출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또 어두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아무도 안 찍고 혼자서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자동으로 놓고 찍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 나중에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유튜브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죠? 유튜브를. 저도 요즘에는 TV만큼 유튜브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TV가 좀 더 편하긴 해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제 방에 TV도 있고 또 TV는 소파에서 보기도 편하고 해서 TV를 보긴 하지만은 제가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볼 때는 TV보다는 유튜브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청이 좀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유튜브라는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가 만들어 놓은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직업이자 새로운 또 계급인 것 같아요. 계층.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몇 년도에 여러분 유튜브가 만들어졌죠? 꽤 오래됐죠. 예. 그래도 2000년대죠. 2005년도에 그 페이팔에서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체드 헐리와 스티브 첸, 뭐 조드 카림, 뭐 이런 세 명이서 공동 창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드 카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 최초로 올라간 그런 동영상이라고 해요. 제목은 미 앳 더 주. 동물원에서 찍은 그런 동영상이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right, so here we are,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really, really long trunks, and that's cool. And that's pretty much all there is to say. 예, 굉장히 단순한 그 동영상이죠. 별로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죠. 그냥 이 창업자가 동물원에 가서 그냥 일상을 그냥 찍은 거죠. 코끼리 코는 참 크구나, 그죠? 그냥 한번 테스트로 찍은 것 같아요. 아무런 어떤 재미를 주려는 목적도 없고 그냥 이 영상이 그 인터넷에 잘 올라가고 또 잘 재생이 되는지 그야말로 그 기술자로서 그 기술을 확인하려고 테스트용으로 만든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이 최초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유튜브라는 것이 이후의 정체성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최초의 이런 동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유튜브는 동영상 업로드 그 플랫폼,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작됐어요. 2005년도에. 근데 처음에 그냥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당시에 이렇게 남녀 데이트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창업자들도 인기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동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자신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이성을 그런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거나 그런 그 데이트 남녀를 매치시켜주는 그런 사이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자마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동영상을 올리고 본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곧바로 사이트의 정체성을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당시로는 2005년도에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싸이에서 뭐 사진을 올리고 그런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었죠.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도 사진 찍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고화질로 사진을 찍었었는데 당시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폴드폰에서는 동영상이라는 것은 찍을 수 있었지만은 굉장히 화질이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올리기도 쉽지 않았고 또 그 인터넷에 만약 동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걸 보려면은 따로 플레이어가 필요했어요. 그 동영상을 재생시키는 플레이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냥 다운받으면 그걸 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 창업자들은 생각하기로 사람들이 동영상도 많이 찍구나 요즘에 동영상을 찍는데 그거를 막상 올리려고 하니까 뭐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런 필요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단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만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끄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동영상 트래픽이 뭐 장난이 아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막 올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동영상이 잘 올라가고 또 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코딩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인코딩 기술은 있다 하더라도 막 정말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트래픽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고 또 당시 뭐 그 동영상이 마구 올라가다 보니까 저작권의 문제가 생겨서 뭐 여기저기 저작권 침해 그런 고소도 들어오고 또 당시 비아컴이라는 큰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확실하게 받는 것이죠.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거대 기업의 인수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다음 해 2006년도에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한 2조에 가까운 그런 돈이죠. 그러니까 역시 1년 물론 창업자가 3명이었지만은 나중에는 한 70명까지 그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여튼 그 정도 직원으로서 2조 가까운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그 정도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지금의 유튜브의 어떤 가치로 볼 때 정말 미미한 금액으로 인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당시로는 저도 2006년도에 신문을 봤을 때 놀랐어요. 와, 그 조그만 그런 스타트업이 2조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유튜브는 그 돈에 팔리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타트업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였죠. 근데 제 생각에는 또 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려면은 또 엄청난 그 재원과 또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한데 당시 구글이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 재원과 자본과 그리고 또 기술. 그래서 이제 그 구글의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런 사이트가 된 것뿐만 아니라 또 구글의 기술력, 그 검색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단지 이제 동영상을 보는 그런 사이트를 넘어서 그야말로 컨텐츠 또 지식을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된 것이죠. 마치 이제 구글이 기본적인 검색 플랫폼인데 텍스트 위주의 검색 플랫폼이었죠. 근데 이제는 동영상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현재 2000년대 이후에 21세기는 이제 영상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린 세대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찾는 그러한 시대가 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를 한 거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고 보는 거죠. 또 그때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의 앞으로의 미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상된 사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상이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볼 때 공포영화든 아니면은 드라마는 마지막에 감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공포영화는 정말 오싹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죠? 유튜브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라는 건 뭐냐면은 문화를 바꿨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를 또 바꾸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라는 새로운 계급을 또 만들었고, 그런 변화는 아마 상상을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는 쉽지 않았던 그런 그 예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유튜브가 그냥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이면서 그 방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영상은 일반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그냥 그걸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문가들이 만드는 영화라든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실제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인의 동영상은 돈을 벌 수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아마추어 영상은 그냥 아마추어 영상이고, 프로 영상이 돈을 버는 거죠. 아마추어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이 프로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프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프로페셔널은 다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지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만든 것보다 일반인들이 만든 게 훨씬 조회수가 높고,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가 거기에 많이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유튜브의 방향을 사용자 컨텐츠 플랫폼,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주력으로 갖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정체성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UCC란 말 했었죠.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그게 이제 사용자 제작 컨텐츠. 미국에서는 UGC라고 해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거는 레디 메이드 컨텐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컨텐츠, RMC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RMC로 주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UCC로 가야 될 그런 판단이 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커다란 변화는 이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이제 사용자 제작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사용자가 만든, 그야말로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저작권은 사용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역시 사용자에게 그 수익금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전에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라는 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에게 광고료를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영상이 나오기 이전에 문자 중심의 인터넷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올리고 블로그를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많은 방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 페이지에다가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올려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종의 그것이 이제 파트너 프로그램인데, 구글의 파트너 프로그램인데, 구글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동영상에도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생산자가 되고, 그들이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50%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받게 돼서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전문가들이었죠. 영화 감독, PD, 그리고 광고 제작자, 등등등등 그런 기존 조직의 방송국이라든지 영화사라든지 광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인인데 광고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인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가 등장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아까 얘기했다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문화적인 변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그러한 혁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의 혁신은 유튜버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이제 소셜미디어, 새로운 소셜미디어의 탄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소셜미디어는 그 텍스트 중심이었죠. 텍스트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유튜브의 혁신은 처음부터 그 2006년도 구글이 인수를 하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그 동영상이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세계는 기존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글이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린 거죠. 기존의 세상은 이제 텍스트 중심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검색도 그렇게 했고, 또 인간 문화라는 것이 이제 문자 문화에 의해서 틀 지어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문화를 구조화하는 것은 사실상 언어, 그 중에서도 문자라고 할 수 있죠. 문자.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런 문자를 우선은 잡았죠. 구글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텍스트를 다 수집을 해요.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사, 모든 그러한 텍스트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검색이 되게 만들죠. 그게 이제 구글이 한 일이었죠. 예. 구글이 원래 그런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모 회사 이름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겠죠. 그야말로 알파벳처럼 인간 문화를 틀짓는 그러한 거대 기업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파벳. 그죠? 근데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를 하면서는 그 알파벳이 새로운 차원의 알파벳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문자를 넘어서 동영상까지, 동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주도하겠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 문화가 이제는 텍스트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유튜브를 주력으로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혁신의 또 내용이 또 있었어요. 새로운 혁신이란 거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아까 말했던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전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없던 유튜버라는 직업의 출현 이것도 될 수도 있고 리얼리티는 바로 그런 컨텐츠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컨텐츠의 내용이 기존 것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죠. 유튜버들은 아나운서라든지 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생하죠. 그들은 분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말도 대본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 유튜버들은 날 것으로 보이죠. 날 것.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지금 내 방, 그리고 나의 일상의 내 모습, 내 옷, 뭐 이렇게 그냥 별로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등장해서 또 그런 말하는 내용도 지금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줄 때도 굉장히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런 것들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현실성, 리얼리티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리얼리티가 어떤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처럼 그 리얼리티 자체가 핵심인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방송국의 핵심은 여전히 작가가 쓴 대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방송국의 기본 작동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버의 세계, 유튜브는 작가의 세계라기보다도 크리에이터의 세계죠. 크리에이터가 즉흥적으로 얘기하고, 크리에이터가 즉흥적으로 그 댓글을 보면서 얘기하고, 또 라이브로 많이 하죠. 라이브.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혁신적인 그런 컨텐츠의 그 핵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또 혁신적인 부분은 그 알고리즘이 있겠죠.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느 회사에 비해서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도 굉장히 그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잘 맞는 그러한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줄 때도 맞춤형 사용자에게 적당하게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영상을 추천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넷플릭스하고 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와 또 다른 부분은 검색에 굉장히 검색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검색창이 제일 위에 있어요.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하고 또 차이점이고, 또 예전에 이제 구글이 가져왔던 페이지 랭크라는 구글 검색이 가지고 있던 페이지 랭크라는 그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랭크는 그 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검색했을 때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페이지들을 추천을 할 때 그 페이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많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던 그런 페이지들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제일 위에 상단에 추천을 해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랭킹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그런 마치 이제 논문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인용되는 논문들이 상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조회하거나 링크를 건 그런 페이지들을 상단에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페이지 랭킹이라는 그 알고리즘인데, 그런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 그러한 또 유튜브의
그 검색 서비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차별화된 그런 맞춤형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유튜브는 구독료를 받지 않죠. 예. 물론 이제 유튜브 레드가 구독을 통해서 광고 없는 서비스를 하죠. 그렇지만 기본은 이제 광고가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넷플릭스와 다르죠. 그래서 유튜브의 혁신을 또 다르게 이해하면은 이제 검색이었고, 또 수익 공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했다는 게 있고, 또 관계, 하여튼 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로서 유튜버와 그런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떤 그 유튜브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을 잘 만드는 것보다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청자와 어떤 소통을 할지는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상품을 굉장히 핫한 상품, 재밌고 또 불특정 다수가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러한 상품들을 이렇게 많이 노출시키고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기존 그 TV 방송국이나 영화사가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최대한 잘 노출시켜서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존 자본주의적인 질서인데, 유튜브의 질서는 완전히 다르죠. 아무리 상품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특별한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일방적이라고 하면은 인기가 없죠. 도리어 이제 그런 것들이 밈으로 만들어져서 거꾸로 인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밈을 만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놀이를 하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관계가 근간이다. 그리고 그게 혁신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보고, 또 이거는 이제 유튜브가 사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구글이 이제 검색을 강화시키고, 또 사용자 콘텐츠를 강화시키는 것, 또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유튜브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은, 밈은 유튜브가 한 게 구글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밈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밈이라는 거는 꼭 인터넷 밈뿐만 아니라 모든 유행하는, 또 쉽게 전파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차용하는 그런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이제 밈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의 밈은, 또 유튜브에서 밈은 약간 좀 다르죠. 좀 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주로 이제 기존 콘텐츠를 패러디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 콘텐츠를 리믹싱 하는 거죠. 여기저기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리믹싱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때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밈이라고 되는 것이죠. 밈화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유튜브를 굉장히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게끔 만드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뭐 드라마, TV 드라마 우리가 태조왕건의 궁예, 궁예가 했던 그런 대사들을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뭐 4달러, 4달러라는 그런 이 야인 시대의 대사를 같은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사를 김영철의 대사를 또 밈으로 만들어서 유행시킨다든지, 예. 영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샤이니라고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잭 니콜슨이 거기서 정말 이게 악독한 그런 그 괴물처럼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장면들을 또 코미디로 또 리믹싱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 또 아니면은 이제 꼭 인기 있는 기존 영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영상을 일반인이 만든 영상도 또 밈이 되죠. 그래서 뭐 관짝 밈 같은 것도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올린 건데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어떤 재미의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유행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하나 재밌으면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믹싱 되고 저렇게 리믹싱 되고 계속 끊임없이 리믹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일일 일강 같은 이런 것도 전형적인 그러한 패러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원래 비의 그 뮤직비디오보다 그 뮤직비디오를 리믹싱한 그런 일반인들의 영상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일 일강이라는 문화, 그런 새로운 문화라기보다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이제 유행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그런 영상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패러디 영상이죠. 예. 그런 것이 유튜브를 다른 기존 영상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그런 혁신을 하게끔 한 기존에 없던 것이죠. 예. 기존에 뭐 예전에도 TV 프로그램에서 뭐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뭐 회자되고 저 어렸을 땐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요즘의 밈과 다르죠. 그거는 방송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의 밈은 일반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그것이 일반인들이 만든 밈이 방송국에서 그거를 활용한다든지 광고에서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밈은 사라지게 돼요. 그냥 별로 이제 그 한마디로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유튜브의 밈이라는 매력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게 아니죠. 일방적인 순간, 또 인위적인 순간, 그렇게 자연 발생적이고 또 쌍방향적이고 수동적이고 논리적인, 유의적인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 성격이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일방성, 인위성 이런 것들로 또 상품성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밈은 유행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의 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밈이죠. 새로운 밈. 밈은 기존에도 밈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유튜브의 밈은 좀 협의의 밈이다. 리믹싱을 패러디 리믹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그 기존 뭐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과 다른 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사용자가 생산자가 되고 또 서로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출발한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맞춤형 그런 추천,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그 동영상을 추천해 준다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청 시간 또 영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동영상에 이 인기 있게끔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만들 것이고, 그래서 한번 봤을 때 오랫동안 그 지속적으로 보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또 오래 보려면은 그게 너무 짧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상의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에게 어떤 그런 영상을 추천하게끔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튜브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겠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광고 수익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의 목표는 결국은 수익이죠, 수익. 광고 수익. 그래서 이제 그 시청 시간이라는 수, 그리고 조회수, 또 좋아요 수, 또 구독자의 수, 이런 모든 숫자들을 기계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뭐 취향이 있어서 뭐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떤 감정이 있어서 어떤 영상을 더 편애하고 인간이 만약 그 추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는 딱 기준이 수죠, 수. 그래서 그 수가 높은 그러한 영상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 시간의 수, 그런 사용 시간의 수, 그리고 조회수, 좋아요 수, 구독자 수, 이런 수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 만약 유튜버라면은 여러분들의 그 채널들을 수익이 있는 채널로 만드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뭐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유튜브는 무엇보다도 문화를 만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다른 미디어와 다른 소셜 미디어와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전 세계적인 문화를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그런 미디어는 많지는 않죠. 넷플릭스도 이제 그런 빈지 워칭이라고 그렇게 몰아보기 그런 문화를 만들긴 했었지만은 또 뭐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그런 문화도 또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유튜브가 만든 문화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 그래서 유튜브 컬처라고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느낄 때 가장 크게 그 영향을 끼친 문화가 바로 다양성의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존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일방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중적인 것만 했었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은 시청률 높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영화도 항상 스타 배우들이 주로 나오죠. 그리고 인기 있는 그런 조연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와
그러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그러한 것들만 잘 됐죠. 다른 것들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그 소수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화관에 걸리기도 쉽지 않고 TV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는 것도 거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획일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가면은 학생들이 다 보는 게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공감대가 또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본 걸 쟤도 보고 다 봤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감대를 만든다는 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나는 그런 걸 안 봤어 하면은 그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획일적인 문화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는 그 반대 문화죠. 유튜브는 어느 하나가 그렇게 모든 콘텐츠를 잠식시키고 어느 하나가 그 위너 텍스 올 형태로 다 가져가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스타 크리에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일반 뭐 기존 시스템, 기존 미디어와는 차이가 많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채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채널을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런 다양성의 문화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기존에 좀 소외되었던 그 소수자, 마이너들의 목소리들이 쉽게 부상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채널을 만들 수 있었고 또 그 마이너가 만든 채널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들의 어떠한 개성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마이너적인 그러한 캐릭터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도서관도 예전으로 볼 때는 마이너 캐릭터죠. 왜냐면은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지 게임을 가지고 게임에 대해서 잘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런 직업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임을 맛깔스럽게 잘 해설하는 나는 그런 것이 인기가 있게 된 것은 유튜브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 TV가 앞서긴 하네요. 아프리카 TV가. 하여튼 그런 인터넷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걸 제가 다 유튜브 문화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긴 하네요. 근데 하여튼 유튜브가 그런 문화를 자기 문화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의 성격이 그런 다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유튜브는 이것도 딱 유튜브만의 어떤 문화라고 보이기는 힘들지만은 유튜브가 이런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확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란 거는 사실 이제 동영상, 영화, 그런 이런 그 실사 영상, 라이브 영상, 그렇죠? 네, 그런 영상의 특징이죠. 딱 지금 순간을 기록하는 거, 그죠? 그런 성격. 그래서 기존에 영상시대 이전에 세상을 기록하고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는 초창기는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이제 구술로 그야말로 스토리텔러들이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문자가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는, 그리고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문자로 인간의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영상 시대에서는 동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뭐 그 성직자들이 중세시대 때는 기록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근대에서는 지식인 계층이, 또 전문가 계층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전문가나 귀족을 통한 정보의 독점,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민주적인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죠. 다음, 유튜브가 만든 또 하나의 문화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는, 물론 제도권 교육은 돈이 안 들지만은,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성인 교육, 모든 교육들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물론 제도권 교육도 공짜라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거는 돈이죠, 한마디로. 근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교육 영상들, 이러한 것들에는 돈이 안 들어요. 뭐 예전에도 그런 교육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돈 주고 보는 어떤 그 컨텐츠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엔 DVD였죠, DVD. 그런 거에 비해서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는 뭐 별로 교육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 영상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질 높은 그 컨텐츠가 아니죠. 질 높은 게 그냥 교육이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그런 컨텐츠들이, 그 정도의 수준의 컨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새로운 분야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영상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특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듣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TV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집을 지은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은 많은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보고 설계를 하고 또 집을 아예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집을 지으려면 건축학과를 나와야 되고, 건축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오랫동안 경력이 없으면은 집을 짓지 못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집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유튜브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미디어 제작이라는 건 요즘에 다 소프트웨어죠. 다양한 미디어 제작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배우려고 할 때 예전에는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학원 강사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질 좋은
그런 영상 미디어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안 내고 그야말로 알고 싶은 영역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유튜브가 일종의 교육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교육 공동체.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는 일종의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교육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 DVD처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그 크리에이터한테 물어보면은 크리에이터가 또 대답을 해요. 또 그 질문에 따라서 또 콘텐츠를 또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 공동체, 또 지식 공동체, 그야말로 대학의 역할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의 문화의 장을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너드라고 썼는데, 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너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특히 컴퓨터에 빠진 괴짜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 범생이 또 좀 안 좋은 뉘앙스죠. 그리고 뭐 오타쿠, 괴짜, 뭐 덕후 이런 거와 약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드라는 말을 한다는데 뭐 예전에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뭐 스티브 위진이야기라든지 뭐 팀 버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세계에 빠져서 아주 사회성은 좀 부족하지만은 굉장히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드가 결국은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마크 저커버그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이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튼 그 특히 IT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또 그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부각이 됐죠, 그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너드의 재발견이 아닌가. 그래서 너드는 현재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좋아하는 영역, 그러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떳떳하게 밝히고 또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또 남들한테 알리고 또 보여주고 함을 통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자기 영역에 충실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교육 영상, 좋은 교육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너드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3D 펜을 굉장히 잘 쓴다고 봐요. 3D 펜. 그걸 통해서 뭐 이것저것 만들고, 그것도 이제 특정한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통해서 뭐 3D 펜 사용법을 배우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너드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버 중에서 3D 산업고가 있죠. 그런 경우가 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여튼 또 그거 말고도 그 인터넷 어떠한 관련된 앱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제작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튜토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팔로워를 만들고 구독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너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성격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너드의 특성이 이전에는 마이너였지만은 현재는 그야말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성격이 아닐까. 또 이 너드의 본질 핵심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너드는 아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볼 때 그 자기성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 사회성이라는 거는 자기를 좀 가리더라도 자기의 얼굴에 가면을 쓰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사회와 무난하게 잘 지내는 그런 특성이죠. 내가 약간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런 걸 우선 가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내가 연기를 하고 이러면은 사회성이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너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굳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를 그렇게 숨기고 가면을 쓰고 또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들을 내가 추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습을 떳떳하게 밝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진정성이란 거죠. 실제 나와 내가 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죠. 나는 이런 A인데 실제는 B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가짜이고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위선적인 것, 또 가면 쓴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더더욱도 안 좋아하는 것. 예전에도 안 좋아했죠, 물론. 근데 요즘에는 더더욱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들 그런 것들은 원래 그래.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각본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봤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 예전 것이 돼버리고 지금은 진정성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에이터가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터에게 어필하는 그런 장점들, 그런 성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정성과 비슷한 것이 또 친근성이죠. 예. 그야말로 이렇게 동네 오빠, 또 동네 뭐 이웃집 언니 이런 느낌. 그래서 편하게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크리에이터의 매력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다 이제 소통성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누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진실되고 또 되게 친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지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 소통이라는 거는 단지 정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바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죠. 내가 그 구독자들과 약속한 것들을 지킨다거나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것, 구독자들이 욕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베풀어주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소통이죠. 그런 걸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구독자가 조회수가 많기보다는 진성 구독자가 많은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비즈니스 모델로 볼 때도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성 구독자라는 것이 이제 진실된 구독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야말로
이렇게 좀 충성스럽고 또 이 크리에이터와 그야말로 관계를 확실한 진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독자, 그걸 이제 진성 구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진성 구독자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성을 넘어서 그야말로 관계성을 가져야 되겠죠.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관계를 만들려면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그 시간에 항상 그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이 크리에이터에게 굉장히 힘든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사실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또 숨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계속 있는 것이 되게 에너지 소모가 돼서 잠깐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잠깐 쉬다 보면은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 채널이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수익, 그 어떤 그 생활을 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실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굉장히 잘 맞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그 귀차니즘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좀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때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리에이터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크리에이터가 안 맞아요. 크리에이터하고 잘 안 맞아요. 저는 어, 그런 식의 성실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항상 제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오래 못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에이터가 잘 안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어, 그렇다고 앞으로 크리에이터들이 다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크리에이터가 혼자서 일하는 직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종의 공동 작업이 될 거예요. 공동 작업. 좀 더 프로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다 소통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통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직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런 파트너가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도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간이 좀 돼가고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 미디어를 이제 그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도출해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유튜브의 어떤 지금까지의 나름대로의 흐름, 역사, 유튜브가 해왔던 어떤 혁신 이런 걸 살펴보면서 유튜브의 그 유튜브가 어떤 미디어인지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죠?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유튜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유튜브 첫 화면, 그러니까 홈 화면이죠. 홈 화면, 홈 스크린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PC 버전입니다. PC 버전. 여기 가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쪽 메뉴가 홈, 인기, 구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홈 화면을 이죠 이게 홈 화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제일 위에 이제 맞춤 동영상이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최신 유튜브 게시물이 있고 예,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리고 제일 위에 제일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상단에 검색창이 있다는 거는 유튜브가 검색 플랫폼이다 여전히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우리가 저도 이제 저는 검색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맞춤 동영상.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가 평소 때 주로 봤던 그런 주제에 관련된 영상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도 가끔 보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집을 구해야 될 시기라서 집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 이걸 저한테 추천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40대가 아닌데. 그리고 또 영화를 좋아하니까 또 영화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해줬네요, 제가. 이것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고. 예, 그죠? 그래서 전 제 관심사를 추천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봤던 그런 기존 기록들, 그런 데이터들을 피드백으로 받아서 그게 맞게끔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그냥 최신 게시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음, 인기 그 스크린에 인기를 선택하면은 또 뭐 제가 아니라 요즘에 인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죠. 예. 그리고 제가 프리미어 프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리미어에 관련된 그런 주로 튜토리얼 영상들이 쫙 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단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했고 많이 오랫동안 봤던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영상들을 선택해서 보면은 굉장히 양질의 그런 튜토리얼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프리미어 이 구글이 검색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을 쫙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파워무비라는 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파워무비라는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딱 떠요. 69만 명 정도면은 이제 꽤 인기 있는 채널이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어쩌다가 한번 관심 있을 때 보긴 하는 채널인데 제 취향은 아니지만은 여튼 이 채널 내가 이제 이 채널을 딱 보면은 이제 제일 위에 여기 위에 대표적인 그런 마치 이제 그 넷플릭스의 히어로 무비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이 채널의 대표적인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광고처럼 이렇게 홍보처럼 올려놓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채널의 컨텐츠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밑에 쫙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별로 쫙 나열돼 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떤 영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한 개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영상이 떠요. 하나의 이 채널의 영화 컨텐츠가 뜨면서 설명이 돼 있고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채널은 우리 한국 대상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까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져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역시 일종의 추천 동영상이죠. 추천 동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또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 중에서 영상과 관련된 영상을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요즘 인기 있는 영상들을 뭐 추천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밑에 달린 댓글들을 또 보면서 댓글도 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기 있는 영상일수록 이렇게 댓글의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하면은 밑에 댓글에 이제 그야말로 이 튜토와 가르치는 사람과 또 배운 사람들 간의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소통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채널에는 메뉴가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그리고 또 검색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이제 어떤 홈페이지의 구성이죠. 홈이 있고 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모든 채널에 공통된 그런 메뉴 구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유튜브 채널의 인터페이스가 똑같은 거죠.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배너 광고 같은 그런 배너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무비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작은 타이틀이 있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동영상 구독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밑에 쫙 이렇게 이러한 메뉴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런 썸네일 이미지들이 쫙 나열되어 있죠. 이것이 유튜브의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동영상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기 동영상 또 오래된 순으로 동영상을 또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또 최신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인기 위주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역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그 많은 동영상들을 소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채널 를 관리하는 크리에이터가 카테고리로 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런 재생 목록에 많은 그런 리스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파워무비 상영관이라는 카테고리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은 또 그 리스트가 쫙 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채널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채널은 어떤 거를 일관되게 어떤 예를 영화라면 어떤 주로 스타일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튜토리얼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튜토리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메뉴 중에서 이 커뮤니티 메뉴죠. 커뮤니티 메뉴에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이 게시판 같은 거죠. 그 자유 게시판 뭐 이런 커뮤니티 게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들과 주로 소통하고 또 구독자들에게 어떤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파워무비 같은 경우도 구독자들한테 파워무비가 연출했으면 하는 동작이나 대사를 댓글로 적어주세요라는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쫙 댓글을 달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단편 영화를 만들 때 그걸 참조해서 만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연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수렴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소통하는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다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유튜브 인터페이스는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구독이에요. 구독. 여기 구독이 있고 여기 또 구독 리스트가 쫙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독 채널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컨텐츠가 단발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채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을 구독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유튜브 하면 우리가 구독을 한다. 이런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구독 중심의 그런 미디어, 구독 중심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넷플릭스처럼 그냥 멋진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거기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관계를 만드는 것, 또 마찬가지 이 시청자들도 단지 그냥 그 TV 보듯이 채널을 넘겨가면서 그때그때 그냥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채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채널들을 관리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꾸준히 방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청 문화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갖게끔 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와 또 그 이 컨텐츠 제작자 크리에이터와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든지 또 댓글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의 정체성을 아까 유튜브의 어떤 역사, 유튜브의 그 전략적인 그런 그 어떤 정책 그런 것과 함께 또 유튜브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유튜브의 특성을 좀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또 그것들을 우리가 넷플릭스와 좀 비교를 할 수가 대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전문가 제작 컨텐츠를 보여주는 플랫폼이죠. 그에 반해서 유튜브는 일반인 제작 컨텐츠가 주력이죠.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이 들긴 하죠. 예. 친근하진 않죠. 반면 유튜브는 내가 아는 사람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넷플릭스에는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컨텐츠만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근접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대부분 다. 만나보기도 힘든 사람들. 주로 스타들이나 또 유명한 제작자들, 감독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라고 하면은 유튜브 컨텐츠는 굉장히 가까이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친근하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친근하지 않아도 그걸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야 되죠. 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때도 그런 통계를 내는 것이죠.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대중적인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유튜브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꼭 대중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대중적인 또 인기 있는 것만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인기가 나올지, 어디서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롱테일적인 전략이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보다도 그냥 수많은 그런 컨텐츠들에서 작게 작게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들, 그리고 구독하는 사람들의 열정,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 롱테일 세계죠, 롱테일. 그래서 다양성이 대중성보다는 다양성이죠. 그리고 상품성보다는 이제는 소통성, 또 소통을 넘어서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관계가 아까 말했던 뭐 진성 구독자가 중요한 것처럼 그런 진짜의 관계, 진실된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 크리에이터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구독자들이 분노를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댓글에 막 난리가 나죠. 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관계가 그렇게 가볍지만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 정도의 연결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관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상품의 그 질, 상품의 어떤 그 포장된 그런 그 화려함, 이러한 것보다는 진짜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관계성이 상품성보다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그런 거로 봤을 때 굉장히 같은 동영상 그 플랫폼이지만은 굉장히 다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넷플릭스는 그 OTT의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로 다른 업체들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문가 제작 컨텐츠들을 누가 많이 좋은 컨텐츠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경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죠. 보여주는 게 다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거기서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존의 어떤 성공 법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새로운 시장이죠.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넷플릭스 시장은 그래서 빨간색인지 그거 아니겠죠.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유튜브는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어느 크리에이터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크리에이터가 다른 크리에이터를 잠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물론 같은 분야에서 잠식하고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거꾸로 더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프로를 하는 가르치는 그런 유튜버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유튜버가 프리미엄 프로를 가르쳐서 인기를 끌게 돼서 막 유명해지면은 자기한테도 좋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영역이 그런 프리미엄 프로라는 거를 배우는 그 분야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관심이 또 나한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서로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뭐 이런 세계에 가깝지 않나. 그죠? 그리고 또 그거는 내가 잘 되면은 또 그 유튜브라는 회사도 잘 되고 크리에이터가 잘 되면 유튜브라는 회사도 잘 되고 또 유튜버가 회사가 잘 되면 또 크리에이터도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면 다른 크리에이터도 잘 되고, 예, 뭐 이러한 형태면은 윈윈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너무 넷플릭스에 비해서 유튜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지금 편애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유튜브에도 어떤 단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떤 알고리즘에 있어서 어떤 광고 위주, 광고 회사의 아무래도 그 방향에 그 방향 쪽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주로 보는 것 영상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그 추천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그런 필터 버블 현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편식을 하게끔 그런 시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은 좀 이러한 일반인 관계성, 다양성 이러한 전반적인 문화로 봤을 때 유튜브는 지금 현재 소셜 미디어의 그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그 웹 입점형 세계의 어떤 것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그 미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로 오늘은 이제 그 유튜브의 어떤 장점 위주로 장점 위주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